예. 근데 풍화선인 경우에는 이 결말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한 그 멀티버스 때문에 네, 그 그쵸. 결말에 대해서는 오히려 흡족한다. 네, 그쵸. 오히려 드라마 결말이 더 마음에 들고. 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 풍화선인 드라마 전체를 보고 어떤 좀 느낌을 받았습니까? 일단은 너무 과하지 않게 판타지를 잘 섞었다. 아, 그러니까 아예 얘가 완전히 초먼치킹이 돼가지고 막 난리칠 수도 있었어요. 사실 시간을 지배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아주 적당하게 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냐면 또 템포가 아주 타이트한 게 좋았어요. 아, 템포가. 까딱하면 늘어질 수 있거든요. 까딱하면은 타이밍 질질 끌면서 저기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잘 아다시피 다 완성하고 나서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라서 아, 중간에 이제 더 늘려주세요 편수 이게 안 통하는 드라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그 부분을 이해하고 하면서 스토리가 아주 타이트하게 넘어가는 게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늘어질만 하거든요. 애가 뭐 예를 들어 뭐 더 한다든가 뭐 할 수 있는데 그렇다가 이제 10년, 5년, 3년 이 정도를 갖다가 예. 순식간에 짝짝짝 압축해서 지나가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역사적 사건과 연결해서. 그렇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잘 썼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 드라마에서 이제 몇 가지 느낀 중 하나가 네. 첫째는 이 드라마 전체적으로 네. 노무현 대통령을 네. 중심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어떤 면에서요? 왜냐면 의도적으로 네.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네. 고졸 출신이. 어. 그러니까 이 애초에 처음 1회부터 네. 이 사람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항상 거기서 이 사람에 대해서 꼬리표가 뭐냐. 고졸 출신이 이 직책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애초에 고졸 출신은 아예 끼워져 주지도 않는데, 근데 얘가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뭐 노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고졸 출신은 우리나라에서 고졸 출신하면 제일 유명한 고졸 출신이 누구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고졸 출신 대통령. 예, 유일한. 예. 그래가지고 이 고졸 출신 대통령으로서 어떤 진정한 어떤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진정한 국민 서민 어떤 그걸 보여줬는데 성공 사례 특히. 아,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이게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오노일가를 결국 몰락시키잖아요. 예, 얘네들이 이제 경영을 못하게 하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 이 노무현 대통령의 또 핵심이 뭐냐면은 삼김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좀 주목한 드라마가 사실은 윤비서가 이제 독학으로 공부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막 그 공장 막일하다가 네. 이렇게 승진해 가는 모습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하고 겹치는 면이 많아요. 사실. 아, 예. 네. 그러면 진짜 그런 것도 네. 있네. 그래가지고 사실 재벌가 막내 손자가 죽은 그 시점이 딱 노무현 대통령 때 죽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거 시점하고 그것도 같죠. 노무현 대통령 그 암살과 연관된 사람들이 뭐 자살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자살의 증거는 뭐 사실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렇게 발표만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과 암살하고 거기서도 사고지만 실제 암살이듯이 네, 그렇죠. 그게 밝혀지듯이 그런 거 그거는 이제 저기 원작하기에는 전혀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용화주를 안에 숨겨놓는 거는 아마 이번에 그 드라마 작가가 그 부분을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원작에는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느낌을 받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윤비서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원작에서는 큰 비중으로 안 나오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이제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게 첫째가 사실 고졸이지만 그다음 뭐 그 이상으로 유명한 게 청문회 스타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드라마 마지막에 청문회로 마무리 진다는 게 왠지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게 작가가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코드를 넣은 게 아닌가. 근데 괜히 또 그러다가 이 작가가 너 노무현 추종자 아니야? 또 작가가서 물고 부인해. 그래서 이제 의주적으로만 넣었지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 자체를 고명하지는 않잖아요. 예, 뭐 TV에서 당선된 사례만 나올 뿐이지. 그것도 재밌습니다. 누가 당선될지 알잖아요. 아니, 사실은 그 스토리상 거기 그 사위가 사실은 이명박이랑 많이 매치가 돼요. 사위가 여러 가지 그래서 난 걔가 대통령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대선후보에서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재밌었어요. 원래
그래서 그 사위한테 누가 대통령이 당선될 거니까 뭐 대세가 뒤섞인 적은 없다 해가지고 그런 여당 쪽이 되나 했는데 야당 후보인 노무현 대통령 잠깐만 거기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얘기는 언급이 아니 그게 내 말 여당이었나 야당이었나 그때? 김대중 대통령 다음이니까 여당 후보네요? 네. 여당 후보. 네, 여당 후보죠. 그러면 노무현이랑 그 대선, 그 경선에서 패배한 걸로 나온 거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도 재밌네. 물론 이제 거기서 설정이 어떻게 되나 약간 헷갈리네. 거기 노무현 대통령 여당 쪽인지 야당 쪽인지. 사실은. 여당이 맞죠. 그것도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거든. 트럭에다가 사과박스 해서 그 선거자금 네. 뇌물 매기는 거. 네. 그게 유명한 그 차떼기 사건 아니야? 차떼기 사건이죠. 차떼기 그 이해창 관련해가지고. 네. 나는 진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인상이 깊었어요. 내가 이 드라마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의원 중에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 대사나 이런 그런 게 조명된다는 게 이게 다 역시 나름대로 이 대세는 걸을 수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드라마 작가가 좀 생각 있게 뭔가를 드라마를 만들려고 일단 노력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아까 하지 못했던 멀티버스 얘기를 좀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예. 그 어디까지 겠더라? 예, 얘기한 것처럼 예. 비기라는 현상 자체가 예. 사실 비기는 원래 비과학적인 용어이고 비과학적인 얘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과학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멀티버스의 접점 현상이다. 어떻게 보면 멀티버스 중첩 현상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빙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나는 양자역학에서는 네.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이 그거잖아요. 관찰자 효과. 예. 이 관찰자 효과가 왜 중요하냐면 정신계와 물질계는 따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서로 같이 연관돼 있다. 공명하고 서로 있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입증한 최초의 사례가 사실은 그쵸. 이 관찰자 효과란 말이에요. 관찰자 효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이중슬리스럼에서 밝혀지는 관찰자 효과.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게 종교와 어떤 과학의 접점이 시작이라고 봐도 이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 물론 이제 과학자들 애써 그걸 부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 멀티버스 개념과 어떻게 보면 물론 멀티버스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 신앙적으로 일단은 양자역학에서 멀티버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부터 잠깐 아주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확률로 보는 거예요. 확률. 그러니까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 확률 중에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의 조건, 상호작용하는 순간의 조건이 나왔을 때 그 확률이 어떤 결과로 고정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정된 결과만 보고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죠. 확률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그 확률이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그냥 시나리오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종교적인 관점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잠깐 접근을 하자면 이 여러 확률 중에 실제로 무엇이 그 현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딱 결정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관련해서 성경에도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잠언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임의로 뽑으나 그 결과는 죽게 있느니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미 확률이잖아요. 뽑기라는 게 제비를 뽑는다는 게 확률이잖아요. 100%. 근데 그 결과를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 얘기죠. 사실은 이 얘기가 뭐랑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냐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사실 좀 어려워가지고. 너무 미안해요. 사실 어려워서 약간 이해가 될 때말딱 하는데. 그래서 멀티버스의 확률적인 요소인데 그 확률을 결정짓는 게 관찰자 효과예요.